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커 뉴스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또 그런 것들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 증시가 좋고 매크로 지표가 개선이 되고 미국과 중동,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분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전 닉스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5월 말이라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예, 오늘까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고, 사실 MSCI가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일정량이 추가되면, 그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테이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것들이 풀려나가는 과정들이 언제일까? 즉, 결과적으로는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장의 방향성을 돌려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은 외국인 자금이 큰 역할을 좀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오는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6월 11일일 거예요. 그 이후와 전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6월 11일 그 전까지는요, 예,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포트폴리오니까 잘 또 어떻게 돼요?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해주면서 가야 되고요. 버틸 때 뚝심 있게 버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10% 이상 상승하는, 사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가총액이 얼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런 현상들이 쉽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그만큼 개인들의, 즉 스트리트 머니들의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강하다. 즉 무엇을 보고 움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뉴스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저 팔로워들이 막 따라붙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 뭐 SNS가 발달되고 막 이러면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그걸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어떨 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금 엿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하고 가면 됩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려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 관련된 의견을 좀 바로 뒷장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오늘도 공략주 체크리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좋은 또 그죠, 시장 뉴스라든지 상황을 또 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번 주가 사실은 여러분들 상당히 웃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저도 사실 기대와는 다르게 소급 현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짜증이 좀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짜증 나고 짜증 내시고, 또 금요일이니까 또 가벼하게 좀 스트레스 받으셨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뭐 친구분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결산 리포트는 나왔습니다. 또 5월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 적정하게 기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6월달도 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15개 이상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순환을 유지해 나갈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살이가 늘상 편안하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다른 것들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지수가 오르나 뭐 오르지 않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자,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아랫거래가 좀 잡혀서 괜찮을 듯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시 한번 또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지선 라인은 일단은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마디 지수라고 하잖아요. 이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일정량의 매수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등이 들어올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전일가가 대부분 극복해내는 갭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여기 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갭으로 밀어 올리는 코스닥은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단기적으로 그런 뭡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뭐 어쨌든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4월 달에 찍어놓은 고점들이 있습니다. 그 고점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항상 플레이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잡히면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4월 달에 찍었던 고점 그 사이 내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3분기까지 가면서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 사실은 그것이 언제쯤이냐라고 생각해보면 8월 15일 바로 이전까지는 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엔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팅 기간을 짧게 잡고 수익 기간도 좀 짧게 잡고 가야 돼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들어갈 때 보통 10% 넘는 수익들을 갖다가 이야기 드린 점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실 우리가 3분기 때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또 우리가 또 좋은 또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치킨 스터디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또 원점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겠어요? 예, 다음 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을 한 거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퓨레보라는 회사를 갖다가 녹십자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넘겨주는 대가로다 뭐합니까? 예, 거기 나오는 CMO,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해서와 매출 로열티 이런 것들 구조를 확보한 내용이 공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요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존에 있는 것들, 그죠? 그거 플러스 알파가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면역 우리가 글로불린 이거 우리가 진행되고 있던 내용들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은 녹십자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녹십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3분기 정도쯤에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지속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하나 더 챙겼다는 것들은 바로 수익 구조의 또 다변화 이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가 뭐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해보는 과정 속에서 과연 계속해서 그러면 엄청 올라갈 거냐? 아니요. 물론 무조건 녹십자 같은 경우 10만 원 언더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텨주는 형태. 뭐 이런 형태가 전통적인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모멘텀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분 매각 뭐 해서 돈 들어왔죠? 마일스톤 들어오죠? 또 CM1 체결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로열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알파로 다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깔려 있는 것들은 수출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보고 있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국 3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3쿼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왜 실적이 뭐 지난해도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은 정해놓고 거래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저점 구간은 항상 10만 원 언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숙자는 좀 거래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뭐 단기, 중기 또 롱숏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갖다 거래할 때 보통 3개월, 6개월을 들고 가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특히 최근에 보면 우리가 바이오 같은 거 거래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알테오전이 우리가 여름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구조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종목 교체 대상자. 사실은 뭐 제가 녹십자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ST팜을 더 좋아하거나 SK 바이오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녹십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 보면 여기 이제 20일 라인 있잖아요. 이게 아래쪽에 들어오면 싸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은 뭐 수익 내는 그런 쪽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예를 들면 제가 포인트 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리포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또 궁금하신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약간 정말 슬로우한 분들 아니면 묵직하게 난 이것만 갖고 한번 승부 볼 거야. 그러면 사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뭐 13만 원 언더 이런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묵직하게 잡아두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성수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죠? 3분기, 해마다 3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 주가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런 때 한 번 정도 툭 담갔다가 수익 내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30%이 정도는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도 꾸리꾸리한데 바깥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네요. 시에서 돈을 잘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짜증이 나네요. 녹화하면서 저런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집중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자, SNS 텍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은 SNS 텍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SNS 대기 최근에 보면 호야에서 지금 독점하고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EUV, 블랭크 마스크 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산화를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삼성전자 같이 어떻게 되니까 개발 후에 지금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성장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 나타나 있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 포인트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3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대치 갖고 먼저 오른쪽 포인트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들은 좋습니다. 뭐 앞으로 뭐 볼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적인 뭐 컨텐츠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고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 정도에 설정을 해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여기 윗부분은 글쎄요. 맥스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분기 지나오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해요. 보통 이쪽 업계를 갖다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다만 저점 구간이 어디냐라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항상 달고 살아가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 뭐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제 221 이등평선 아래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뭐겠어요? 예, 매수,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점은 여기였어요. 그래서 시작점으로 왔다고 하면 모멘텀이 터진 자리 이 구간이 지금 어디에 6만 원부터 5만 5천 원짜리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를 일단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순매수를 드디어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또 우리가 양봉 대기하면서 수급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 한번 거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매물이 겹치는 구간은 여기 8만 원이고요. 8만 원과 9만 원 정도 사이에서 타겟팅 해놓고 우리가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동사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거는 어떻습니까? 예, 3분기부터가 실질적인 실적과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EUV 공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막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뉴스 나온 게 뭡니까? HBM4E까지 개발을 했다라는 것들 또 공시를 또 하고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제 제가 회원 전용 영상에 이런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구분해 내는 것들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좀 성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길 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SNS 탭도 보셔야 되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을 거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3분기 정도가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나요. 그래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4월달, 3월달 지나오면서 그 고점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고 거기 위로는 올해는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여러분들께서 올해부터는 거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고점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리 다 선반영해서 우리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방은요. 어딘지는 잘 몰라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리동공업도 매수를 했는데 충분히 눌렸다.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또 오늘도 또 눌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아래쪽에서 계속 우리가 시장 환경을 보면서 매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거기 구간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 지금은 보니까 정확하게 좀 팩트 파악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들은 저기 지금 매물대 많은 곳에서 밑으로부터 한 20% 정도 낮추고 다시 공략을 해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것들이 보통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지금 평균가가 42만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죠. 자, 42만 5천에서 한 20% 빼면 한 8만 원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 35만 원과 32만 5천 원. 이 정도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오든 안 오든 그 사이에서 아래쪽으로 좀 더 열어둬야 되는 그런 환경이면 틀림없는 것들이죠. 동지세미캠도 마찬가지고 리노공업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은 좀 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매물대 많은 구간, 저 아래로부터 한 20% 정도 우리가 하락한 구간, 거기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인지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동신세미캠 같은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매물이 어떻게 성장을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른 것들이 레벨업한 구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인데 여기서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주셔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은 분위기가 연동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진세미캠 솔브레는 거의 뭐 어떤 쌍둥이 마차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지세미캠이 주당 단가가 좋사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 하방, 여기 이정 정도짜리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나중에 만약에 조정을 갖다 더 받았잖아요. 그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 솔브레인 같은 게 훨씬 더 치고 올라오는 게 쉬운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미 코스닥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찍었던 코스닥 상단점보다 요번에 상단점이 좀 낮았거든요. 그럼 좀 더 하방으로 봐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지지선 60일 라인 아래쪽에 들어오는 부분까지 이것도 일단은 대기한다. 왜?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부터요, 내년까지, 2027년까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삼성전자 때문에, 파운드리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선반영에서 먼저 올라갈 거야. 예상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상치 찍어준 목표가가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18인 거야. 그렇죠? 맥스는 올해 이거 18 이상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서 보고 이것도 같이 거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화보는 제가 어제 신규 편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조금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국화보는 여러분, 뭐 LNG, 가스 선박에 들어가는 본연제, 이거 생산하는 거, 동성 화이트하고 투톱이었는데, 한국화본이 하나를 더 한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라서 방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부품을 납품 중이다라고 하고요. 천궁3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테스트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죠? 천무하고 천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복합 소재 부품 이런 거잖아요. 수직 발사대 관련된 소재. 거기도 어떻게 돼요? 열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또 활용해야 될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 공급망에 편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는 여러분들 그 매출이 150억 이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300억, 800억 이렇게 확대가 될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이게 시작되는 점에서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있죠. 내열재, 조립체, 발사대 부품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모멘텀을 분명히 어느 순간에 관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LNG 본행제만 가지고도 주가가 낮아졌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도 동사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뉴스화될 거리가 될 때는 주가가 아주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위치도 상당히 많은 낮은 구간에 내려와 있고요. 사실 220일 라인 아래쪽에서는 여기서는 매수를 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YY 대비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거기다 알파 모멘텀까지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구간 아래쪽에 들어오면 매수세 또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어때요? 상당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동안 너무너무 꼬라박았죠. 다음번 양봉장에서 비중 확대하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해주면 충분히 저는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사이클이 보통 보면 쿼터별로 움직이는 것들이 특성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뭐 하락을 더 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부터 코스닥 다 그냥 어떻게든 뭉그러뜨리는 날이니까 그건 그러려니 하시고요. 우리가 저 모멘텀이 들어오고 또 분명히 리포트나 내용들 이런 거에서 내용을 다룰 때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업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수익이 나오고 있는 사업에다 플러스 알파가 붙었을 때 모멘텀이 따라붙는 것들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초병 보냈고요. 뭐 아래쪽 관리해 주죠. 뭐 여기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온다. 이 정도 오게 되면 그냥 야, 나 좀 사줘 이렇게 하는 뜻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만 했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런 걸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세상을 잘 타임에 맞춰서 적응을 다 하고 대응을 잘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글쎄요, 3월보다 4월보다 5월달이 좀 더 어렵긴 하죠. 5월달은 원래 장세가 그렇고, 자, 6월 11일 이후는 저는 양호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